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차이나라의 중어 강사 나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는 중국어의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다, 요런 거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하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쳤다. 꼭 사람 아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표현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단어들 10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하는 법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 어법적 용어로는 인칭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칭한다, 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했었습니다.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외운 거 생각나시죠? 중국어에서는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나타내면 전부 다 워라고 하고요. 너를 나타내면 전부 다 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표현은 다, 그녀도 다, 그것도 타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한 개씩 해볼게요. 워니 타타타, 워니 타타타. 빨리 해볼까요? 워니 타타타.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 너, 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 발음이 타타타 이렇게 똑같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통 그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녀가 너 책 읽어? 이런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걔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여자야 남자야? 그러면 걔 여자였어? 걔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음이 타로 똑같긴 하지만 뭐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대부분 상황에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니 타타타 요렇게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 같죠? 예전에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이런 노래를 메이데이 타타타타타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었죠. 네, 어떤 노래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 너, 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에 관한 표현을 배워볼게요. 복수라는 거는 내가 여러 명 모이면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들. 너가 여러 명이 모이면 너희들이 됩니다. 여러 개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누구누구들, 뭐뭐들 이렇게 하면 복수 2개 이상이 됐다는 표현이 됐죠. 중국어에서도 거기에 관한 표현 1개가 있습니다. 바로 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조가 없습니다. 먼 하게 되면 누구누구들입니다. 자, 해볼게요. 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워먼. 너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니먼. 그가 여러 명이 있어요. 타먼. 그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똑같죠? 타먼. 그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타먼.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워먼, 님은 타먼. 제가 이렇게 기다려드리는 이유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멜로디처럼. 그렇게 해서 워먼, 님은 타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한 명을 나타내는 나, 너, 걔에 관한 표현은 워니 타타타 하시면 되고요. 우리, 너희, 그들 할 때는 워먼, 님은, 타먼 끝.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나와 너 그리고 걔라는 대명사 대신해서 이렇게 이름 대신에 부른다는 말이죠. 그거 말고 몇 개 더 단어를 배워볼게요. 자, 우리 니하오라고 했습니다. 니하오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죠?
안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인사하니까 니라는 단어가 쓰였던 거죠. 그리고 하오 하면은 좋다, 괜찮다 라는 표현으로 인사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말고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죠. 그 얘들아 너희들에 관한 표현 니们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얘들아 안녕 할 거니까 하오를 뒤에 붙여주겠습니다. 니们好, 니们好하게 되면은 얘들아 안녕 이고요. 여러분 안녕이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우리 성용 씨가 이제 한국에 많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사회자께서 우리 한국 팬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라고 성용 씨한테 부탁을 드리면 성용 씨가 따자하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느낌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비정상회담 한참 또 유행했었죠? 그때 장유한 씨가 그 인사 중국말 좀 해주세요. 그럼 중국말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따자하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중을 두고 하는 말들 따자하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한자 보시면 큰 대자에 집 가자가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저 한자는 안다. 큰 집이야. 아니세요. 큰 집 아닙니다. 네, 큰 집이 아니라 큰 집에 사는 사람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따자 그리고 뒤에다가 하오 붙여서 인사말을 만듭니다. 따자하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겠습니다. 저도 첫인사로 맨날 그렇게 인사하죠. 따자하오, 차이날라이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따자하오 였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선생님 만나도 또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글자는 라오시 되겠습니다. 또 아는 글자가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늙을 로자가 나왔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나이 들어갖고 선생님 늙어갖고 9세 되고 아닙니다. 중국어에서 라오라는 글자가 붙으면 이거는 존경하면서 친근함을 같이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연배가 조금 위에 있으신 존경할 만한 분, 그래서 앞에다가 라오를 붙였고요. 뒤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라오시라고 발음해서 선생님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시, 라오시 인사하겠습니다. 라오시好, 라오시好. 그쵸?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 우리는 선생님한테 당연히 누구한테든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그냥 손을 흔듭니다. 라오시하오 이렇게 해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그냥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가다가 중국 친구랑 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또 에이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면서 에이 너 지금 에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충격이었고 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에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부를 때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만큼 예의가 없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라오시하오 하게 되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선생님 나온 김에 학생도 좀 배워볼게요. 학생은 学生이라고 발음합니다. 배울 학자의 날생자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제 한국 발음으로 하면 학생이라고 읽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 똑같은 한자를 두고 学生이라고 읽는 겁니다. 네, 자 발음 보실게요. 발음이 XU 발음입니다. X는 슛 발음으로 가죠. U는 여기서 U는 U에다가 땡땡 했던 애 있죠. 개 발음이에요. 그래서 U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위에 땡땡 없어졌어요? X하고 U가 만났을 때는 없어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学라고 발음합니다. 学生학생입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 우리 붕우유신 친구들 벗 사이에는 붕우, 벗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우리 배운 적이 어디선가 괜히 얼핏 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했던 붕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중국 발음으로는 벙요라고 발음합니다. 벙요
라고 발음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왠지 뻥이요 라고 들리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뻥 잘 치는 친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벙요 벙요 하시면 친구입니다. 친구들아 안녕 할 수 있겠죠. 친구들 뭐예요? 벙요们. 그렇죠. 벙요们 벙요们 친구들아 안녕. 벙요们好 벙요们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중국 문화에 전반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중국은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이런 그 국가 주석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 중국은 뭐 한국의 오랜 친구로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라오 벙요 이게 오랜 친구란 뜻인데 그 친구에 관한 표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중국인들은 친구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믿음과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는 친구가 우리가 함께 할 전우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는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벙요란 단어가 중국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래서 요번에 사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우리는 오랜 친구라고 해서 믿었는데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중국인한테는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우선 진짜 나 너랑 장사하러 왔지 뭐 다른 뭐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중국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얘기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단어 벙요 꼭 알아두세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볼까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우리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또 알려줬었습니다. 뭐라고? 再见 오빠 갈게 안녕 再见 했었죠. 그때 나왔던 再见이 잘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자, 再见에서 再는 다시 재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재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방송을 다시 본다. 그래서 재. 그때 재자가 중국어 발음으로는 在예요. 在. 그 다음에 볼 견자를 써서 만나다, 다시 보다, 再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 잘가, 再见 그래서 중국어 모르시는 분들이 뭐 중국인들은 뭐 이렇게 빨빨하면서 뭐 짹짹거리던데 그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再见 이게 바로 안녕, 잘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 또 알려줬었습니다. 그쵸? 이게 10여 년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제 나이가 또 뽀록이 들통이 나나요? 지금 선생님이 쓰면 안 되는 단어 제가 쓴 것 같아. 네, 들통이 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로는 뭐였죠? 谢谢 되겠습니다. 谢谢하면은 우리 감사 이 사자가 중국어 발음으로는 谢谢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感谢라고 하는데 이 感谢는 좀 느낌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편안하게 쓰기에는 약간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좀 정중할 때. 그래서 보통은 그냥 친구나 뭐 일상생활에서는 편안하게 谢谢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되게 희한한 게 중국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뭐 우리는 물 갖다 줘도 고맙고 그냥 막 너무 고마워 막 이게 아니어도 좀 예의상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 분들은 그 표현을 잘 안 쓰세요. 근데 또 중국 분들이 또 대륙기질이 있어갖고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고마워 딱 별거 아니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안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시시해라고 하면은 이거 뭐 고마워할 일도 아니에요. 뭘 우리가 그렇게 먼 관계도 아닌데 이런 거 갖다 고마워해. 그런 느낌의 단어를 써줍니다. 그게 바로 부커치 라는 단어예요. 부커치 할 때 이 커치가 뭐냐면 손님인 척하다, 객적인 듯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처럼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느낌으로 부커치 앞에 있는 부는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니다, 손님인 척하는 느낌을 주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천만에요. 부커치 되겠습니다. 이 부커치 발음은 또 어떤 분은 포카칩처럼 들린대요. 포카칩 이렇게 들리시나봐요. 네, 그러면 감사하면 포카칩을 주면 되겠습니다. 부커치 잊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对不起 네, 떼부치 이렇게 하는 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은 중국인들은 요 말 말고 뿌하오이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초에서는 우선 포멀한 형식적인 그 말을 먼저 배워볼게요. 그게 바로 对不起입니다. 이 对不起는 약간 말을 하게 되면 책임 전가가 확실하게 너 对不起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 뜻은 네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对不起라는 말보다는 조금 그냥 미안하게 됐어요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이 표현은 对不起 요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对不起라고 하면은 꼭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没关系, 没关系,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没关系, 没关系. 앞에 있는 요 메이도 이제 부정하는 표현으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没关系, 관시라는 단어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没关系, 没关系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谢谢, 不客气. 对不起没关系. 나중 되면 또 이제 포카칩하고 对不起가 또 헷갈립니다. 그죠? 对不起는 미안합니다. 不客气 하면 고마우니까 포카칩 드리는 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리고 인사말 몇 개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10개는 꼭 한자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브 강의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표현도 나 여유 있어, 나 그리고 나온 김에 다 할래 하시는 분들은 한자까지 꼭 외워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